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9조 3항이라고 했어요. 사업시행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평가할 때는 그 건축물의 위치에서 이 위치가 이제 청향,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러면 좀 안 좋은 데는 분양가가 낮겠죠. 분양가는 조합원님들 낮은 걸 좋아하시잖아. 종전 가격은 높은 걸 좋아하시고, 그죠? 그렇잖아. 그렇듯이 그런 데는 좀 낮고 또 좋은 데는 또 높고. 그래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다. 우리가 그래야 이야기하지. 다 똑같다. 이거 뭐 그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건축 설계사가 뽑히고 나면 그 이제 배치하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우려들을 많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보니까 1, 2, 3종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3종인데 이제 2종 아파트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냐.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법에 근거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라고 제일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거기에 3호에 보면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그러니까 2종은 2종으로, 그 다음에 3종은 3종으로 평가를 하지 3종이 준주구가 됐다고 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준주구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예. 2종도 3종이 됐다고 해서 3종으로 평가해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종전상태 2종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건 추정분담금 산정과 실제 감정평가의 법률적 비교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다음 달에 설계 뽑고 나면 이제 추정분담금 해야 됩니다. 이 추정분담금 하면요, 4,000세대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이 추정분담금 가격 산정, 그리고 우측이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담금 산정. 추정분담금은 가격 산정하는 법적 기준은 추정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없어요. 없지만 우리 종전 종후자산을 통한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거기에 위임받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해설 기준에 따라서 정밀하게 법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담금 산정 시기는 언제냐? 추정 분담금은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서 또 건축 심의를 받고 나면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 전에 이때는 분담금 책자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발송이 될 거다. 그죠? 계속 변합니다. 그 다음에 종전자산 가격과 종후자산에 대한 가격은 이거는 말 그대로 추정 분담금은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추정하느냐? 거기 그 하단에 보시면 공시가격의 보정률 적용. 3,900세대 있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 국토부에서 매겨놨죠. 그죠? 그러면 이 종전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서 평가를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여러분도 돈만 들어가. 왜? 사업시행 인가 공시가 나서 강남구청에서 온 평가법인하고 평가를 해야지 그 가격만이 효력이 있는 거지. 이게 효력이 없는데 시간 감정평가 해내라! 이러면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들 분담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매겨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니까 욕을 해도 감정평가한테 욕 안 할 거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욕할 거 아닙니까? 이거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을 시켜서 해놓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에다가 보정률을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한 거다. 여러분들 확정되는 분담금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감정평가는 실제로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자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종후자산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때 평가를 한 거, 이것만이 여러분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그죠? 다음 달에 추정분담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했다고 해서 이것과 막 세상 끝났는 것처럼 막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진짜 넓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죠? 여기 헌법재판소 2015 헌바에 66 해서 추정분담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저희들이 추정분담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부자 되는 법을 제가 하나 팁을 드리고 가려고 요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여러분들은 종전 가격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그렇죠. 솔직하셔야죠. 높은 게 좋죠. 그러면 우리가 4,000명이 다 높으면, 자,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노란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한 종전 4,000세대가 평균 15억으로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어. 그러면 종전 총액이 6조 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 공사를 갖다가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40만 평을 새로 신축을 했어.
거기에 평당 1,500만의 공사비로 들어가면 총 사업비가 한 6조 원이 돼요. 그렇게 해서 40평짜리 아파트를 갖다 한 6,000세대로 짓다. 그래서 그 조합원에 따른 분양 가격이 한 20억 정도가 됐다. 그러면 총 분양 수입은 12조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좌측에 보세요. 좌측에 보시면 총 분양 수입은 11조. 그다음에 총 사업비는 6조 원. 그 비례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개발 이익은 6조 원. 그걸 종전자산 총 평가액으로 나누니까 비례율이 100%네. 그러면 내 개별 세대별 분담금은 얼마일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15억 곱하기 100% 해서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대별 조합원 분담금은 내 분양가격 20억에서 내 무상권리가액 15억을 빼니까 5억 원이 돼요. 그죠? 그런데 15억이라니 말도 안 된다. 막 조합 사무실 폭파시키겠다. 평가사들 다 형사 고발해라. 막 이래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 약한 평가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만약에 30억으로 2배를 갖다 평가를 해줬어. 그죠? 만약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총 분양 수입은 12조로 같아. 그 다음에 총 사업비도 40만 평 지어지니까 6조 원이야. 그러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총 개발 이익은 6조 원이야. 그런데 그 분모에 들어가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6조에서 2배가 돼가지고 12조가 됐어. 그러면 비례율이 몇 프로예요? 50%. 그러면 내 무상권리가액은 어떻게 돼? 내 평가 금액 30억에다가 50%를 곱하니까 15억으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분담금은 20억에서 15억을 빼니까 5억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내 분담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나 내 종전 가격이 4,000명의 마음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너희 집 그래 높여라, 우리 집 낮게 할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너희 집 높으면 우리 집도 높여야지.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면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 이익을 갖다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면 개발 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반 분양 수입을 증가시켜야 돼요. 또는 공사비를 최소한 절약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이 이 개발 사업에 우리 조합원 4,000명 전체의 분담금을 줄이는 핵심 사항이에요. 그죠? 외부 분양 수입을 증가시켜야 돼요. 일반 분양 수입을 증가시키고 임대주택 매각 수입을 증가시켜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분양 면적을 갖다가 증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야 되고, 그죠? 거기에 따른 최적의 규모의 세대 구성을 갖다가 설계를 잘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노하우를 모아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요. 왜? 우리 영어 처음 배우면 뭐라 그럽니까?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에요. 이 재건축 사업은. 시작했으면 빨리 졸업하고 입주해야 돼요. 그죠?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이라든가 다른 부대 비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셔야죠. 부자 되시는 방법은요, 지금 말씀드린 딱 두 가지예요. 시간 단축해야 돼. 시간 단축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을 최소화시키는 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집 팔지 마세요. 압구정동 집 팔았다가 다음에 못 들어옵니다. 압구정동. 절대 못 들어와요. 절대 집 팔지 말고 끝까지 갖고 계십시오. 재건축 끝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